고혈압, 당뇨병은 유전될까? 사상체질 관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도 유전되나요? 약국에 근무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각종 질환에 대한 유전 여부이다. 사상체질론으로 보면 대부분의 체질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게 정설이다. 사상체질을 각 체질마다 양과 음이 강한 체질로 나누면 팔상체질이 되는데 이때 각 체질에서 양과 음이 바뀐 체질은 유전될 수 있지만 고유의 사상체질은 바뀌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열태음인과 한 소양인 부모에게서는 열태음인, 한 태음인, 열소양인, 한 소양인의 자녀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가 성인병이나 비만에 취약한 체질이라면 자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날 때 체질에 따른 장부의 불균형으로 인해 각기 다른 성향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각기 다른 질환에 걸리기 쉬운 몸을 가지게 된다. 그 사람의 체질이 그런 이유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체질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으로는 체질에 맞지 않는 잘못된 섭생이나 생활습관, 그리고 체질마다 가진 항심, 늘 지니고 있는 마음이 질환 발생의 큰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체질에 따라 약한 장부를 보강하는 섭생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장부를 지나치게 만드는 편식이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 질환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소양인은 비장의 기능이 좋고 신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므로 신장에 좋은 음식 섭취와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반대로 비장, 위장의 기능을 올려주는 음식만 편중되게 섭취하고 신장을 혹사하는 생활 습관을 갖는다면 당연히 이로 인한 질환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것은 체질마다 취약한 장부가 있으므로 평소에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해야 성인병, 비만뿐만 아니라 체질에 따라오기 쉬운 질환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다. 부모의 체질을 닮았다고 해서 반드시 질환까지 유전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섭생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부모와 같은 질환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된다. 외형이나 성격은 닮지만 관련된 질환은 얼마든지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다. 체질과 유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음양체질 분류법 중 사상의학에 따른 체질별 특징과 발생하기 쉬운 질환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사상의학은 조선 후기에 동무, 이재마 선생이 창시한 의학 이론으로 체질에 따라 장부 대소가 다르고 그것으로 인해 외형, 생리, 병리, 양리가 다르다는 이론이다. 태양인, 체질, 폐장과 심장이 발달하고 간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다. 발달 부위, 폐장, 심장, 식도 부위, 두뇌, 혀, 귀, 피부, 모발. 약한 부위, 간장, 소장, 배꼽, 코, 쓸개, 허리, 척추, 근육. 신체적 특징, 가슴 윗부분이 발달해 목덜미가 굵고 실하며 머리가 크나 허리가 가늘고 하체가 약하다. 눈에 광채가 있고 깔끔한 인상에 살이 비유하지 않다. 이마는 넓고 광대뼈가 돌출되어 있다. 성격의 장점, 창의력과 판단력이 좋으며 진취적이고 독립심이 강하다. 성격의 단점, 계획성이 없고 독선적, 우월감이 있다. 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안되면 남 탓을 하고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특징, 지도력이 강하고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는 편이어서 쉽게 교류한다. 항심으로 급박지심이 있어서 지나침과 조급성을 가지고 무리하는 경향이 있다. 잘 걸리는 병, 간장질환, 소화기 질환, 신경과민, 구토증, 근육질환, 난임, 불임, 눈질환, 가슴이 답답하거나 열이 오르는 상기증이 올 수 있다. 건강지표, 건강하지 못하면 소변이 시원치 않아진다.
요통은 중병의 전조증이다. 좋은 음식, 담백하고 서늘한 음식, 지방질이 적은 해물류, 채소는 감자, 고구마, 무 등의 뿌리 채소보다는 푸른 잎 채소가 좋다. 과일도 찬 성질의 포도, 키위, 앵두 등이 좋다. 밖으로 내보내는 기운이 강하므로 신맛의 음식이 좋다. 금기 음식, 맵고 성질이 뜨거운 음식, 육류와 기름진 것, 밀가루 음식, 인스턴트 식품을 피한다. 몸 관리, 하체를 보강하고 화를 내거나 슬퍼하는 감정부터 무리한 육체적 활동까지 지나친 것을 조심해야 한다. 태음인, 체질, 간장이 발달하고 폐장과 심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다. 발달 부위, 간장, 소장, 배꼽, 코, 쓸개, 허리, 척추, 근육. 약한 부위, 폐장, 심장, 식도 부위, 두뇌, 혀, 기, 피부, 모발. 신체적 특징, 허리와 배가 발달하여 허리가 굵고 상체보다는 하체가 더 충실하여 서 있는 자세가 굳건하다. 근골 발육이 양호하고 특히 손발이 크다. 얼굴이 둥근 편이며 이목구비가 크고 입술이 두터운 편이다. 성격의 장점, 인내심, 책임감이 강하며 소심파, 현실적이다. 매사에 신중하며 언행이 듬직하고 활동적이다. 성격의 단점, 겉으로 보기엔 점잖고 포용력이 있지만 내면으로는 의심, 욕심이 많다. 행동이 둔하게 보이기도 하고 게으르다. 가정을 중히 여기나 사회를 경시한다. 특징, 점잖으며 대체로 공정한 듯 보이고 처세에 능하다. 의외로 겉모습에 비해 겁이 있다. 이는 항심으로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는 미래에 대한 겁심이다. 잘 걸리는 병, 호흡기 질환, 이비인후과 질환, 피부과 질환,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우울증, 비만, 손발 저림, 가슴 두근거림, 대장염, 치질, 변비, 각종 염증과 암 등이 많이 생긴다. 건강지표, 땀이 잘 나면 건강하므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서 땀을 내야 한다. 가로로 인한 설사는 급히 치료해야 한다. 식성이 좋아서 과체중이 많고 에너지를 사용하기보다 저장하는 체질이므로 생활습관병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좋은 음식, 폐장의 기운을 보하는 따뜻한 음식과 매운맛 같은 발산하는 성질의 음식, 고지방보다 고단백질 음식이 좋다. 소고기, 현미, 밀, 율무, 무, 마늘, 파 등과 담백한 생선류, 견과류. 금기 음식, 식욕이 왕성하고 살이 찌는 체질이므로 과식, 고칼로리 음식, 지방식을 피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인스턴트 식품, 설탕 등. 몸 관리, 저장 능력은 뛰어난데 배출하는 능력은 떨어지므로 항상 움직이고 땀을 흘려 비만해지지 않도록 하며 변비에 주의해야 한다. 소양인, 체질, 비위장이 발달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다. 발달 부위, 비장, 위장, 가슴, 눈, 등, 근막, 약한 부위, 신장, 대장, 생식기, 입, 방광, 뼈, 자궁. 신체적 특징, 상체 발육이 양호하며 가슴이 넓으나 하체가 부실하며 다리가 가늘다. 머리가 앞뒤로 조금 나와 있고 턱은 뾰족한 편이며 입술이 얇고 눈매가 날카롭다. 보행 시 안정감이 없다. 성격의 장점, 적극적이고 책임감, 명예심이 강하다. 명쾌하며 판단력이 빠르다. 성격의 단점, 직설적인 표현을 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일을 잘 벌이지만 마무리는 약하고 쉽게 체념하거나 단념한다. 특징, 경망스럽고 경박한 언행이 때때로 보이며 열성이 있는 데 비해 결과가 약하다.
항심으로 구심이 있는데 이는 항상 밖의 일을 좋아하여 가정이나 자기 일은 등한히 하면서 오는 불안한 마음과 이를 경솔하게 성급히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잘 걸리는 병, 비뇨 생식기 질환, 당뇨, 고혈압, 요통이나 관절염, 수면장애, 감정장애, 역류성 식도염, 안구건조증, 피부발진 및 소양증, 탈모, 비만, 정력부족, 소화는 소변을 늦게 가리는 편이다. 건강지표, 대변이 잘 나오면 건강하고 불통이면 중병이다. 따라서 장에 열이 생겨 변비가 생기는 것을 주의해야 하며 몸에 열이 많고 활동량도 많아서 피로를 쉽게 느낀다. 좋은 음식, 열이 많은 체질이므로 싱싱하고 냉한 성질의 음식을 즐겨 먹어야 한다. 보리, 여름 과일, 돼지고기 등과 채소류, 해물류, 금기 음식, 뜨거운 성질의 음식과 맵거나 자극성 있는 음식을 피한다. 닭고기, 인삼, 꿀, 녹용, 고추, 생강, 마늘, 후추, 카레 등. 몸 관리, 체력이 약하지는 않으나 땀을 많이 흘릴 필요는 없다. 항상 밝고 명랑한 마음으로 성을 내지 말고 걷기, 달리기 같은 하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소음인, 체질, 신장이 발달하고 비, 위장의 기능이 약한 체질이다. 발달 부위, 신장, 대장, 생식기, 입, 방광, 뼈, 자궁. 약한 부위, 비장, 위장, 가슴, 눈, 등, 근막. 신체적 특징, 상체보다 하체가 균형 있게 발달했고 살과 근육이 비교적 적으나 골격은 굵은 편이다. 얼굴 윤곽이 뚜렷한 편이고 이목구비가 대체로 작고 오밀조밀, 잘 어우러져 있다. 성격의 장점, 몸가짐이 맵시가 있는 편이고 침착하고 세심하며 이해심이 있어서 사교적이다. 계획이 치밀하고 판단이 빠르다. 감성이 풍부하여 예술적 재질과 잔재주가 있다. 성격의 단점, 소극적이고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많다. 남이 간섭하는 것을 싫어하고 이기적인 편이다. 특징, 내성적이며 집에 있길 좋아하고 신속한 교우를 좋아한다.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오래 풀리지 않는다. 항심으로 불안 정지심이 있는데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을 내고 일에 대해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하며 결정하지 못하는 늘 불안한 마음이다. 잘 걸리는 병, 소화기 질환, 수족냉증, 어지럼증, 신경성 두통, 잦은 피로감, 우울감, 참얼미, 기운 부족으로 오는 알레르기 질환, 저혈압 등이 많이 생긴다. 건강지표, 건강하면 소화가 잘 되고 땀이 적게 난다. 대체로 영양이 부족하고 손발이 냉하며 허약 체질이다. 좋은 음식,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성질의 음식을 즐겨 먹어야 하며 적은 양으로 자주 먹고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한다. 찹쌀, 현미, 차조, 닭고기, 인삼 등 식욕을 돋기 위한 자극성, 방향성이 있는 조미료가 좋다. 금기 음식, 냉한 음식이나 날 음식은 피해야 한다. 메밀, 보리, 녹두, 팥, 여름 과일, 청량음료, 돼지고기 등. 몸 관리, 늘 명랑하고 기쁜 마음으로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하며 지치기 쉬운 체질이므로 몸을 보호하는 것을 위주로 생활해야 한다. 땀을 많이 흘리는 것은 좋지 않다. 얼굴에서 귀가 태양, 코는 태음, 눈은 소양, 입은 소음성이다. 따라서 태양이는 감각으로는 청력이 발달하고 기능적으로 듣는 능력이 발달해 늘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견문을 넓히려고 한다. 태음이는 후각이 발달하고 의심이 많아 음식을 먹을 때도 냄새를 맡아 꼭 확인한다. 소양이는 시력이 발달하고 보는 능력이 있어서 사람이나 환경을 한 번에 보고 빠른 판단을 한다. 궁금한 것이 많아 자꾸 이것저것 눈으로 보려고 한다. 소음이는 미각이 발달하고 입이 발달해
사람들과 잘 사귀어 이야기를 잘하고 늘 칭찬하며 말을 논리적으로 잘한다. 귀와 코는 움직이지 않지만 항상 열려 있듯이 태양인과 태음이는 몸이 쉬더라도 머리로는 늘 일을 꾸민다. 반면에 눈과 입은 늘 움직이지만 잠을 자거나 쉴 때는 움직이지 않듯이 소양인과 소음이는 늘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 쉴 때는 모든 것을 잊고 푹 쉬면서 몸이나 머리조차 쓰지 않는다. 필자가 굳이 사상체질을 이 책에서 소개하는 이유는 체질에 대한 유전적인 소견을 피력함도 있지만 우리가 앓고 있는 질환의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각 체질마다 마음속에 늘 존재하는 항심이 스트레스의 주 원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체질이 가진 항심을 이해하고 이겨낼 수 있다면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서이다. 이재마 선생이 제시한 체질별 항심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태양인은 급박지심을 자제해야 간열이 부드러워지고 건강이 유지될 수 있다. 인간관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노여워하지 말고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뜻을 알아줄 때까지 타인을 설득하면서 기다리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태음이는 어떤 일이든 해보기 전에 겁이 너무 지나치면 아무 일도 못한다. 또한 내 것만 지키며 자꾸 안으로 숨으려고만 하지 말고 밖을 내다볼 줄 아는 시각과 마음을 키워야 한다. 소양이는 너무 쉽게 일을 벌여 두려운 마음이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의 결과에 대한 다른 사람의 눈치만 살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소음이는 너무 세심해서 소심해지고 불안정지심이 생긴다. 이래서는 좋은 결과에 대해 너무 재는 것이 문제이다. 최상이 아니더라도 최악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머뭇거리지 말고 한 발 더 나아갈 줄 알아야 한다. 건강의 질을 높이는 최강의 방법. 하루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 TV에서 화장품을 광고하는 연예인들의 피부는 마치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듯 생기 있고 곱다. 수분이 풍부한 피부는 보기에도 좋지만 몸 전체의 건강을 반영한다. 피부를 포함하여 우리 몸의 기초가 되는 세포가 건강하려면 수분이 풍족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건조해지면 노화 현상이 가속화된다. 나이가 들면서 세포 내의 수분 유지량은 점차 감소되어 매 10년마다 3리터의 수분을 잃게 된다고 한다. 이는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퇴화되면서 더욱 가속화되는 현상으로 당연히 세포의 활력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물 마시기이다. 지구 표면의 70%가 수분이고 우리 몸도 70%가 수분으로 물은 생명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수분이 각 조직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모든 장기의 활동이 느려지고 각종 질병과 좋지 않은 증상들이 나타난다. 반면 충분한 수분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시킨다. 잠자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체온이 잘 유지되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다. 물 치료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영국의 바트만 게리지 박사는 물의 의학적 약용 연구에서 현대의 만성질환들은 체내에 물이 부족해져서 오는 것임을 수많은 임상 과정을 통해 증명했다. 물이 부족해지면 원활한 수분 대사와 생리 기능의 장애로 만성염증과 많은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수분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없애주는데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많은 노폐물이 쌓여 있다. 노폐물은 몸의 독소로 작용하므로 이를 세정하는 데는 최소한의 물이 필요하게 되며 새로 유입된 물은 오래된 물을 밀어내고 깨끗한 혈액을 만든다. 우리 몸에서는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고 물을 재흡수하므로 물을 많이 마시면 그만큼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신장을 쉬게도 해준다. 동양의학에서는 폐장이 통조수도라는 기능을 통하여 인체의 위쪽에서 수액을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하고 배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아래에서는 신장이 수액 대사를 관장하고 소변의 생성과 배설에 중요한 조절 작용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신장이나 폐장에서의 수분 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분이 자신의 길을 잃어서 각 조직에서는 수분이 부족해지고 장부에서는 진액이 마르는 상태를 초래한다. 진액이란 인체 내에 존재하는 수분을 통칭하는 말로 오장육부의 영양의 기본이 된다. 폐장의 진액이 마르면 폐결핵이 오고 기관지가 건조해져서 마른 기침을 하며 피부가 건조해진다. 간장의 진액이 마르면 간경화가 오고 눈물이 말라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 생식기가 건조해진다. 위장의 진액이 마르면 저산증이 생겨 위장병이 생기고 입안에 침이 마르며 입술이 건조해진다. 심장의 진액이 마르면 혈액이 탁해져서 순환 장애가 오고 혀가 건조해진다. 신장의 진액이 마르면 몸의 원기가 떨어지며 뼈가 마르고 귀가 건조해진다. 진액이 마르게 되는 원인은 자율신경 조절 기능과도 관련이 높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인체에서는 교감신경이 상대적으로 더 활성화되는데 이때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체내 수분을 배출하려는 성향이 높아진다. 동양의학의 근본 원리인 음양은 자연에서 풍, 한, 서, 습, 조, 화의 6가지 기운으로 나타나는데 현대는 그 기운 중에 조와 화가 많아지는 시대이다. 외부적으로는 비닐, 플라스틱, 콘크리트, 시멘트 등의 환경 파괴의 물질과 탄소 배출량의 증가,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지구의 온난화가 조와 화한 환경을 만든다. 인체 내부에서는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기름에 튀긴 음식 등의 음식과 방사능 노출, 스트레스 등이 몸을 조화화한 상태로 만든다. 예를 들면 라면, 과자같이 영양가는 없고 에너지만 나게 하는 음식이나 냉장 음식, 후각을 강하게 자극하는 향기가 강한 음식 등이 조한 음식이다. 우리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음료나 술은 마신 물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므로 실제로는 조한 음식이다. 각박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쌓이는 스트레스는 몸에 화를 만든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먹는 매운맛의 음식도 화하며 빵과 국수 등 우리가 흔하게 먹는 밀가루 음식도 몸의 피부층을 두껍게 하고 열의 발산을 막으므로 화한 음식이라 할 수 있다. 고기류도 에너지를 많이 생성하므로 화한 음식이다. 그 중에서 대량 생산으로 인해 흔하게 먹게 된 닭고기는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몸의 인산만큼이나 많은 열을 생성한다. 특히 근육을 만들기 위해 먹는 닭 가슴살은 열이 많은 체질의 사람들에게는 각종 염증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처럼 현대의 조하고 화한 환경은 우리 몸의 진액을 마르게 하고 부족 증상을 일으켜 면역을 떨어뜨리며 만성질환에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여기에 각종 스트레스와 폐장과 신장의 기능 저하가 인체의 진액 부족을 촉진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과거의 식습관과 환경으로 되돌아가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다. 물은 진액을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재료가 된다. 물 마시기야말로 우리 몸을 해독하고 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법이다.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국을 선호하는 민족이다. 밥을 국에 말아 먹어도 체하는 법이 없다. 국을 먹고 나서도 물로 입가심을 한다. 물이 위장에서 전혀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통의학에 위오조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위장이 조를 싫어한다는 뜻이다. 위장은 건조한 환경을 싫어하므로 식후의 물은 소화기관과 위장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하고 빈속의 물은 잔여 음식물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대장에서도 좋은 장내 환경과 건강한 장의 점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다. 사실 섭취한 음식이 몸에 흡수되기까지 모든 소화와 영양 흡수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하다. 다만 위장이 냉하거나 위하수, 위무력증이 있다면 마시는 물의 양을 줄여야 하고 마시는 물도 따뜻한 물이 좋다. 이런 경우는 물을 많이 마시면 자주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거나 얼굴이 붓기도 한다. 인체에서 하루에 소모하는 수분량은 땀과 소변으로 2리터, 호흡으로 0.5리터, 피부로 0.5리터, 대변으로 0.1리터 정도로 약 3.1리터가 되고 섭취하는 수분량은 식사와 과일 등으로 1.5리터, 신진대사에 의해 몸에서 0.2리터가 만들어지므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섭취해야 하는 물의 양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이다. 즉, 약 2리터의 물을 매일 습관적으로 마셔야 몸속의 노폐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고 세포에 활력이 생긴다. 물론 이는 평균치이므로 개인에게 필요한 물의 양은 몸무게, 환경, 온도, 신체 활동량과 체질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물은 어떤 물일까? 물은 각종 음료나 차 등의 형태가 아닌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맑은 생수가 좋다. 생수 중에서도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약 알칼리성의 물이 가장 좋은데 신비하게도 미네랄 조성이 가장 이상적인 물은 태아를 품고 있는 산모의 양수이다. 생명을 소중히 키우라는 신의 배려인 듯하다. 이제는 거의 집집마다 보급되어 필수품이 되어버린 정수기의 물은 미네랄이 없는 죽은 물이다. 차라리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것이 영양적으로는 더 좋을 수 있는데 다행히 요즘은 정수기 대신 알칼리 이온수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다. 자연에서는 해양 심층수가 우리 혈액의 전해질 조성과 비슷한데 해양 심층수는 깊은 바다 200m 이하의 청정지역에서 순환하는 심해 바닷물이다. 땅속 깊은 곳에서 자연적으로 분출되는 안반수도 전해질 조성 비율이 비슷하다. 물을 마실 때는 갈증이 나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마셔야 한다. 갈증이 날 때는 이미 몸에서 신진대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목이 마르다고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면 오히려 몸에서는 흡수되지 못하고 담음이 될 수 있다. 우울증을 이겨내는 방법.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때때로 우울한 감정에 빠져들 때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즐거움이나 흥미가 줄어들고 자꾸 짜증이 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좌하되고 우울한 느낌이 든다. 과거에 대한 후회로 집착이 생기기도 하고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생각이 꼬리를 물며 우리의 감정을 바닥으로 내몬다. 우울증의 원인으로는 과도한 스트레스, 부정적인 경험, 낮은 자존감, 상실감, 외로움, 직장 및 가정의 문제, 호르몬의 불균형, 유전적인 요소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인이 있거나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유독 우울이라는 감정에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 최근에 우울증과 상관관계를 보이며 연구되는 질환이 갑상선 호르몬 저하증과 부신기능 저하증이다. 미세먼지, 유해 화학성분, 환경호르몬, 유전자 조작 농산물, 가공식품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울증의 증세는 무기력, 우울, 감정의 기복, 부정적인 사고, 죄책감, 자책, 피로, 과수면, 불면, 자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경쟁적인 현대의 삶 속에서 단기간의 우울증 경험 정도는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씩은 있을 듯하다. 약국에서도 우울증으로 정신뿐만 아니라 신체의 건강까지 망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다. 만성적인 우울증에 빠지면 대사성 질환으로도 쉽게 이어지고 저항력이 떨어져 가벼운 감기에도 자주 걸리며 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부터 회복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우울증은 계층이나 나이를 초월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되었다. 더욱 안타까운 점은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밝게 생활해야 할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에게도 만성적인 우울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우울증 유병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반면 이를 정신질환이라고만 인식하는 사회적 시선에 갇혀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치료 방법의 모색이 부족한 실정이다. 병원에서 처방되는 대부분의 항우울제는 뇌에서 각종 감정을 제어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은 감정을 완화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되지만 완전한 치료제는 아니다. 2008년 온라인 과학 전문지에 등재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약물의 효과 면에서도 매우 더디고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 복용 시 내성으로 인한 용량의 증가와 조증, 조울증과 같은 신경계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한 부작용은 자살, 폭행 등으로 많은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우울증에 취약해지는 체질적인 원인과 우울증 전반에 대해 전통의학적인 측면에서 해석해보고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모색해본다. 우울증의 우울하고 슬픈 감정은 우리 몸의 오장육부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을까? 동양의학에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감정을 희, 기뻐하는 것, 노, 성내는 것, 우, 우울해하는 것, 사, 근심하는 것, 비, 슬퍼하는 것, 경, 놀라는 것, 공, 겁내는 것이라 한다. 이런 감정들이 지나치면 장부 기혈에 영향을 주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간장, 노, 심장, 희, 비장, 사, 폐장, 비, 우, 신장, 공, 경의 관계로서 장부마다 주관하는 정서가 나누어진다. 이 중에서 폐장과 대장이 주관하는 비와 우의 감정이 바로 우울증과 관련이 있다. 옛말에는 극심한 감정의 표현으로 장부를 이용하는 말들이 많이 있다. 이 중에서 에끌타의 에는 창자를 뜻하고 부하가 치밀다의 부하는 폐장을 지칭한다. 에나 부하는 다른 뜻으로 슬픔, 울분, 아픔, 분노 등의 의미를 가지는 순수한 우리말이다. 얼마나 감정이 극에 달했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한산섬에서 나라를 걱정하며 읊은 시조의 마지막 구절인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끌라니 에는 슬픔과 괴로움에서 비롯되는 아픔이 잘 표현되어 있다. 동양의학에서는 폐장이 인체의 기를 주관한다고 본다. 따라서 옛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면 폐가 뒤집힐 듯 숨을 쉬기 어려워지며 폐장의 기운이 위로 올라온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이를 부하가 치민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화가 나면 분한 마음에 호흡이 거칠어지고 콧구멍을 실룩거리며 가슴을 들썩거리는 모습에 비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지나친 부하의 감정과 우울증과의 관계를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폐장이 주관하는 우의 감정은 해결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걱정과 근심이 많아진 상태를 말한다. 또한 비의 감정은 슬프고 부정적인 마음이다. 이 2가지 감정이 지나치면 폐장이 상처를 입는다. 실제로 구한말에 나라를 잃은 슬픔으로 폐병에 걸린 백성이 급속히 늘어났고 그 시대에 지은 소설에서도 폐병 환자가 단골로 등장한다.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쉰다는 말이 있는데 근심이 크면 폐장에 모인 나쁜 기운을 몰아내려고 우리 몸이 자구적으로 한숨을 크게 내쉬는 것이다. 사실 약한 상태의 비와 우의 감정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행동과 자기 발전의 기회가 된다. 즉, 슬픔의 감정이 약한 상태에서는 자신의 실수나 안 좋은 상황이 오히려 자기 반성과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도와준다. 또한 근심과 걱정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과 판단을 도와서 원치 않는 상황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게 한다. 문제는 이런 감정이 극심해질 때이다. 슬픔이 심해지면 자존감이 상실되고 모든 일에 흥미나 즐거움, 의욕이 사라진다. 근심과 걱정이 심해지면 만사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 이러한 장부와 감정의 관계를 역으로 생각하면 생리적으로 폐장과 대장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비와 우의 감정이 심해져서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 우울감이 더 심해지고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5%가 장에서 생산된다는 사실이 그 근거이다. 우울증과 관계되는 또 하나의 감정은 바로 노이며 이는 간장과 담낭이 주관한다. 오행의 원리에서 금과 목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듯 인체에서는 폐장과 간장이 짝이 되어 서로를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는데 이것은 폐장이 슬픔의 감정으로 항진되어 있으면 간장의 기능이 위축되고 간장이 분노의 감정으로 항진되어 있으면 폐장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노, 스트레스, 음주 등은 간화를 생성하고 이는 폐장을 좋아하게 하여 위축시킨다. 알코올 중독증 환자들에게 우울증이 많이 생기는 이유이다. 분노의 감정이 극적으로 나타나는 증세가 조울증인데 이는 조울증과 우울증이 번갈아가며 나타나는 상태이다. 동양의학에서도 감기울결이라 하여 간장의 분노가 극심한 상태가 되면 정신적으로 우울하고 쉽게 노여움을 느끼며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을 자주 쉬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우울증의 치료에서 간장의 안정은 필수적이다. 간장은 호르몬을 조절하는 기관이므로 약해지면 호르몬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환 중의 하나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이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60%는 어느 정도의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한 임신, 갱년기, 사춘기, 테스토스테론의 변화, 스테로이드 사용, 환경 호르몬 등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는 여러 요인과 조건도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담낭에서도 분노를 느끼거나 화가 났을 때는 담즙 세균 총에 변화가 생긴다. 이는 담즙의 응고를 유도하므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간장에 있는 담낭관과 담낭에 결석이 형성될 수 있다. 계절 중에 특히 봄과 가을의 환절기에 우울증이 심해지는 이유도 봄에는 간장이, 가을에는 폐장이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우울증의 치료. 모든 질병이 그렇듯 우울증도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므로 치료에 있어서 그리 단순하지 않다. 흔히 알려져 있는 치료 방안으로는 사물이나 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의 유도, 상담치료, 약물치료,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한 음식의 섭취 등을 통해 우울증의 핵심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 생성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는 앞서 설명한 내용에 근거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폐장 기능의 향상. 폐장이 인체의 기를 다스리기 때문에 기운이 떨어지면 우울증이 심해진다. 한숨 자고 나면 가벼운 우울 정도는 사라지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잠으로 인해 인체의 피로가 풀어지고 기운이 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기를 회복시키고 폐장에 좋은 운동과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 대장의 정상화. 아침에 하는 시원하고 상쾌한 배변은 마음을 가볍게 하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간장의 안정 및 영양. 간장의 건강을 위해서는 나쁜 기분과 힘든 자신의 감정을 가까운 사이에서는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런 감정들이 쌓이며 간화가 되어 간장과 관계되는 분노의 감정이 커지게 된다. 절 운동, 책, 0.2평의 기적에서는 15명의 참가자를 통해 4주간 매일 108배를 하고 난 후 건강 상태의 변화를 살펴보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중 우울증과 관계된 몇 가지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절을 하고 난 뒤 체열을 측정한 결과 전 중혈 부위의 체온이 1.4도씩 내려갔다. 전중혈은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의 가운데에 있는 혈자리로 화병이나 우울증이 있으면 통증이 생기는 자리이다. 원래 중력으로 내리는 운동은 스트레스나 기의 상충을 아래로 내린다. 실험자의 대부분이 스트레스 정도를 알 수 있는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있었는데
절을 하고 난 후 타액을 채취해서 조사한 결과 7명의 실험자들이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을 하면 복식호흡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인체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호흡이 얕고 가빠지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폐장이 편안해지는 복식호흡을 하게 된다. 허리와 배를 굽혔다 펴는 단순한 동작은 복부 근육을 사용하고 복식호흡이 되게 한다. 따라서 배에 힘이 들어가므로 장을 자극하여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걷기 운동. 걸으면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증가한다. 세로토닌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과 쾌락을 느낄 때 나오는 도파민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우울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기능식품 복용. 태아닌, 포스타티딜세린, 샤프란, 마그네슘, 홍경천 추출물, 신경안정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 프로바이오틱스, 건강한 장내 환경의 유지. 트립토판, 세로토닌의 원료 물질. 오메가3, 크릴 오일, 레시틴. 뇌 세포막의 인지질 공급 및 신경 전달 물질 강화.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 D, 글루타치온. 결핍되면 우울증 유발 인자로 작용. 아연, 우울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중금속 등의 배출.